파비오를 대신해 피콜로와 만나 수사망을 좁혀가던 그의 아버지 비토리오는 무언가 쎄한 기분을 받게 됩니다. 평소와 같이 조사 상황을 얘기하던 도중 피콜로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들어 휴대폰으로 이상한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비토리오는 이러면 우리에게 유리한 거 아냐? 피콜로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는 여러 얘기를 주고받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던 피콜로에게 비토리오는 이런 부탁을 하죠. 그가 보낸 문자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피콜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비토리오에게 제가 삭제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비토리오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피콜로는 왜 문자를 삭제했지? 직접적인 증거 아냐? 심지어 조사 중에 받은 문자면은 결정적인 증거 아냐? 이걸 삭제했다고? 혼란은 점차 분노로 변해갔고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들어 아들 파비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확실하다. 스토커는 피콜로야. 네? 에이, 진정하세요,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피콜로가 범인이라 말하는 비토리오. 하지만 파비오는 아버지에게 거듭 진정하라고 말하며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피콜로를 의심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건을 전담해주는 경찰을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비토리오는 아들의 의견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심증일 뿐 명확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2010년 7월 파비오는 몇 년 전 데리소에게 새로 소개받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지오반니 바릴레. 바릴레는 변호사의 직업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나폴리의 열렬한 서포터즈 중 한 명이었던 그는 파비오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고 바릴레와 친했던 데리소는 파비오와 연결시켜주어 이 세 명 간의 우정은 점차 짙어져 갔습니다. 파비오, 리소, 이번 여름에 우리 지역으로 한번 놀러올래? 이탈리아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스카리오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바릴레는 휴가철을 맞이해 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이 장소에서 행운을 맞이하게 되죠.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광활한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보트 위에 누워있는 파비오 퀄리아렐라, 데리소, 바릴레 그리고 가족들. 그간 자신들을 둘러싼 힘든 스토커의 협박 메시지를 모두 잊어버린 채 바다 위에서 흥겨운 노래를 틀어 춤을 추며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서서히 지쳐 저녁을 준비하러 미리 보트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지만 이 세 남자들은 바다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리듬에 몸을 맡겨 춤을 추고 있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시계 한번 쳐다보지 않은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6시 반까지 집에 도착하기로 한 약속 시간과 달리 7시 반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간 약속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던 파비오의 아버지 비토리오는 단단히 화가 나고 말았죠. 제정신이냐? 어린애도 아니고 보트에서 춤추느라 가족들 모여있는 저녁 약속 시간을 1시간이나 늦어?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늦을 수 있는 거니? 말이라도 해봐, 파비오. 아버지, 저희 그냥 보트에서 놀고 춤추다 보니 시계를 못 봤어요. 파비오, 너는 앞으로 누군가에게 협박 편지 메시지 받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마라. 그렇게 미디어에 민감한 축구 선수가 뭐? 보트에서 춤추고 놀아? 이미 스토커는 너가 보트 위에서 노는 걸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거다. 아마도 춤추는 너의 사진도 다 찍어놨을 거다. 몇 살인데 조심성이 그렇게 없니? 한바탕 소리를 지르며 그간 잠시 잊고 있던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협박 편지와 관련해 얘기를 꺼냈을 때 친구의 가족들은 그저 광적인 팬들의 행동으로만 생각해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릴레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파비오, 혹시 지금 받고 있다는 편지가 어떤 내용이야? 무슨 편지를 받고 있는 거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익명의 스토커에게 당한 사건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해준 파비오 퀄리아렐라. 그리고 파비오와 함께 익명의 편지를 받고 있던 데리소도 같은 방식의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한탄이 섞인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바릴레는 아무런 말 없이 고개만 몇 번 끄덕일 뿐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조용히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연 바릴레. 사실 나도 지난 5년 동안 너희들과 같은 일을 겪었어. 최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협박 문자가 계속되었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오지 않아. 너희들이 말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가 범인인지 대충 알 것 같아. 그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 14살 때부터 그를 알고 지냈는데 활발한 성격도 아니다 보니 사실상 외톨이에 가까운 친구였지. 교실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 걔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질 못했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어.
2005년 평상시와 같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던 지오반니 바릴레는 로펌 동료로부터 청첩장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결혼 상대가 누군가에서 자세히 보니 피콜로? 바릴레는 학생 때 조용한 생활을 했던 그가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 더 놀랐지만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동료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만들어갈 것을 기원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이상한 익명의 편지가 날라오기 시작했죠. A 변호사랑 B 변호사랑 불륜을 저질렀다더라? 정말? C는 몰래 바람 중인데 가족들은 아무도 모른다더라고. 심지어 회사 로비에는 보다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피콜로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던 그녀와 관련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회사 내에서 돌고 있던 것이죠. 도저히 이 사건의 근원지가 어딘지 알 길이 없던 상황 속에서 데시모네는 자신의 남편인 피콜로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그의 직업이 우편경찰이다 보니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바릴레 씨,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남편하고 알고 지냈다면서요. 얼른 가서 같이 얘기해봐요. 믿을 사람 하나 없던 상황 속에서 안도감이 든 바릴레는 피콜로에게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어느 날 피콜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릴레 씨, 지금 경찰에서는 당신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상습적인 마약 복용자의 불륜 관계까지 맺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심지어 이제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바릴레의 아내에게도 남편이 마약 복용자라든지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전해지며 점차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도통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아내 입장에선 자신에게 전해져 오는 남편에 대한 안 좋은 루머들이 정말 사실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악성 루머가 가득 담긴 편지들이 수북히 쌓이게 되었죠. 아내는 편지들 중 하나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사진을 확인해 보았는데 사진 속에는 아들과 아들의 친구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어린아이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는 기특하고 존경할 만한 변호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즉 이제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위협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마약 복용자인가, 소아성애자인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악성 루머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이미지는 아내의 머릿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고 결국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콜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혹시 A 도시의 시장 알아? 그 시장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한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너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더라. 너가 디알레산드로 가문과 연계된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 그들을 위해서 돈 세탁을 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시장이 경찰서로 전화해 나에게 이런 혐의에 대해 보고를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바릴레는 시장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해당 이메일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이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메일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이를 보고했는데 이메일에서 바릴레 당신은 언급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누가 이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해주었죠? 이때 바릴레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스토커는 바로 피콜로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장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콜로가 보낸 이메일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바릴레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화가 난 그는 피콜로에게 자신의 법률 사무소로 오라고 연락을 하고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된 건지 하나하나 설명해보라고 말을 하죠. 피콜로는 바릴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천장과 땅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에 대한 부정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바릴레였지만 끝까지 부정하는 피콜로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우선 그를 돌려보냈죠. 그리고는 피콜로를 고발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이메일 하나로는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시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피콜로이다 보니 명확한 증거 없이 법적인 싸움을 하다가 무죄라고 판명 날 수도 있어 쉽게 무언가 행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바릴레는 홀로 가슴에 묻어두고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여기서 파비오와 데리소를 만나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바릴레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퀄리아렐라는 충격에 빠져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비토리오는 격분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걔가 범인이라고. 그간 피콜로를 완전히 맹신했던 데리소는 이 상황을 도저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여름 휴가에서 돌아오고 난 뒤 며칠 지나 데리소의 가게에 DDA 소속 경찰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마피아와 관련된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소문에 의하면 데리소가 마피아와 연결되어 가게 뒤편에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를 조사하러 온 것이죠. 리소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고 자신과 관련된 보고서가 있다는 말을 들어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경찰
경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방사법당국의 대리소가 마피아와 함께 일했다고 말하는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 안에는 그가 가게 뒤쪽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들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범죄의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리소를 직접 데려와 보고서도 보여주고 깊은 대화를 나누려 했던 것입니다. 대리소는 자신에게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 담배에 불을 붙이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죠. 서장님, 죄송한데 보고서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보고서 누구랑 같이 만들었어? 그런데 뜬금없이 리소가 대답합니다. 라파엘 피콜로.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죠? 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비오 퀄리아렐라도 지금 이런 루머에 시달리고 있어요. 베리노 경찰서장은 사라진 보고서와 함께 이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좋은 평판으로 유명했던 피콜로였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대체 피콜로는 어떠한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심증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알베르토 베리노 서장은 자신의 동료 피콜로를 상대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특이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핸드폰 정리, 리소, 파비오, 바릴레 3명에게 모두 의심스러운 스팸 파일을 지워준다는 명목하에 핸드폰을 가져왔던 행동. 이걸로 개인의 연락처를 빼내 보다 치밀하게 괴롭힐 수 있을 거라 판단을 내렸죠. 두 번째로는 글 작성 때 보여준 습관. 리소에게 도착한 편지들과 피콜로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비교하면 그는 쉼표 뒤에 한 칸을 띄어 글을 작성하는 게 아닌 쉼표 뒤에 무조건 다음 단어를 붙여 작성하는 습관. 단지 한두 개의 편지와 게시물이 아닌 수백 개의 게시물과 편지를 비교한 결과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는 완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피콜로가 범인입니다. 피콜로는 자신이 경찰임을 이용해 사람들의 의심을 피했고 공권력을 행사해 개인정보를 빼낸 다음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 의심 또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쉬운 상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녹음기를 발견해낼까봐 그것을 속옷 안에 넣어둔 상태로 저녁 식사 자리에 피콜로를 초대해 요즘은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증거를 확보하려 했죠. 사건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친구분 리소가 마피아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멀리 하셔야 합니다. 리소의 전화기는 도청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그와 자주 연락을 하다 보면 당신 또한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줄리오 데리소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점차 그 둘 간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는 라파엘 피콜로. 여전히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리노는 이번 녹음뿐만이 아닌 보다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분명 공중전화로부터 온 것일 텐데 문자를 받는 즉시 저에게 알려주고 피콜로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핸드폰을 추적하고 그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한 결과 피콜로는 예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때 그 공중전화기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3개월 뒤 2010년 11월 베리노와 경찰관들은 수색 영장을 들고 피콜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곧장 그의 컴퓨터를 압수했죠.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피콜로는 의사, 변호사, 지역 식당 주인, 전자제품 가게 주인 등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을 스토킹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 퀄리아렐라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콜로는 그간 파비오의 명성을 이용해 티켓을 얻어내고 경기장에 들어가 선수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아내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스토킹을 통해서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혜택을 받으며 지냈던 것이죠. 맥주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척 맥주를 공짜로 받는다든지 핸드폰 판매점을 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공짜로 받는다든지 경찰이 급습하여 피콜로를 구속한 뒤로 익명의 스토커로부터 받았던 편지와 모든 연락들은 끊어졌고 피콜로와의 연락도 끊어져 그날로부터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죠. 이와 같이 스토커는 잡혔지만 파비오 퀄리아렐라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명 때문에 자신의 꿈인 나폴리에서의 선수 생활을 포기했고 도피하듯이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되며 평생 나폴리에서 살아온 가족들은 동네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했고 수없이 많은 살해 협박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나는 소아성애자가 아닌데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 파비오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결백하더라도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무섭거든요. 특히 나폴리라는 지역에서 이 땅의 아들이라고 말을 듣던 사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생각해보세요. 죽고 싶었을 겁니다. 2017년 2월 17일 피콜로는 비방과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로 파비아 퀄리아렐라는 지난 7년간 당해왔던 스토킹에 대해 처음으로 언론에 밝힐 수 있었죠. 나폴리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된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제게 손가락질하며
배신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 건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때 그가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된 나폴리 팬들은 노래를 작성하기도 그리고 플랜카드를 통해 사과했죠. Abbiamo detto sai tante cose che ti han ferito e poi buttato. 과거에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 그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폴리로 돌아온다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퀄리아렐라와 나폴리 팬들 간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2009년에 26살이었던 그는 2017년 34살이 되어 더 이상 나폴리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은 지옥 같은 시간들 때문에 모조리 사라지게 되었고 자신의 프로 생활마저 영향을 받아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었죠. 우리는 스토킹과 관련해 모두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스토킹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특히 여성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신고할 방법이 없거나 신고하더라도 내부에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얘기 못하던 답답함을 놓아버린 덕분인지 파비오 퀄리아렐라는 그 시점으로 19골, 26골, 11골, 심지어 18-19 시즌에는 35살의 나이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치고 생애 첫 득점왕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혹시나 피콜로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도 제가 몇 년 동안 잃어버린 평온과 행복을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기자들은 지역 어디선가 여전히 경찰로서 일하고 있는 피콜로를 찾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파비오를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재차 기자가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와 관련되어 언론에 노출된 이야기는 저를 그리고 제 가족을 해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일하던 곳에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